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한다. 말이 적으면 만만해 보이고 반응이 느리면 순해 보인다. 그러나 진짜 고수는 오해받는 위치에 스스로를 둔다. 그게 유리하기 때문이다. 니체는 강한 인간을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자라고 했다. 힘은 소리를 지르는 쪽이 아니라 반응을 보류하는 쪽에 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극이 오면 즉시 감정으로 응답한다. 기분이 상하면 표정이 굳고 무시당하면 목소리가 높아진다. 그 순간 이미 주도권은 넘어간다. 고수는 다르게 움직인다. 첫째,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 에픽테토스는 외부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석이 인간을 흔든다고 말했다. 그래서 고수는 해석을 늦춘다. 상대의 말이 무례해도 그것을 모욕으로 확정하지 않는다. 시간을 번다. 그 짧은 지연이 수준의 차이를 만든다. 둘째,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빈약한 자아일수록 인정에 굶주린다고 했다. 진짜 실력은 설명하지 않아도 드러난다. 조용히 결과로 증명한다. 그래서 만만해 보인다. 굳이 위협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 관계에서 감정을 흘리지 않는다.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는다. 이성은 흔들림을 조절하는 장치다. 고수는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을 외부로 쏟지 않는다. 결국 수준은 소리가 아니라 통제력에서 갈린다. 반응하지 않는 힘, 드러내지 않는 힘, 기다릴 줄 아는 힘. 겉은 부드러워 보여도 내부는 단단하다. 무시당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증명하려 든다. 자신이 얼마나 유능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고 싶어 한다. 그러나 진짜 고수는 그 게임에 들어가지 않는다. 나폴레온 힐은 힘 있는 사람일수록 불필요한 경쟁을 피한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모든 싸움에 참여하는 순간 상대와 같은 수준으로 내려오기 때문이다. 무시를 견디지 못해 반응하는 순간 이미 상대의 프레임 안에 들어간다. 고수는 평가에 집착하지 않는다. 사람들의 시선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에픽테토스는 통제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평생 흔들린다고 했다. 타인의 생각은 애초에 통제 밖에 있다. 그걸 붙잡으려는 태도 자체가 미숙함이다. 그래서 고수는 증명 대신 축적을 선택한다. 당장의 인정보다 실력을 쌓는다. 당장의 말싸움보다 결과를 준비한다. 조용히 시간을 자기 편으로 만든다. 이 태도는 단기적으로 손해처럼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격차를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대중의 평가는 대개 피상적이라고 봤다. 사람들은 깊이를 읽지 못한다. 겉모습과 태도만 소비한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은 만만해 보이고 과시적인 사람은 강해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말이 아니라 구조가 남기 때문이다. 고수의 또 다른 특징은 속도를 늦춘다는 점이다. 즉각적인 인정, 즉각적인 반응, 즉각적인 쾌감에 매달리지 않는다. 니체는 충동을 이겨내는 자만이 자기 자신을 초월할 수 있다고 했다. 느리게 결정하는 사람은 약해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장 많은 계산을 끝낸 사람이다. 결국 차이는 여기서 생긴다. 무시당했을 때 흥분하는가 아니면 미소 짓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가.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다. 진짜 고수는 시끄럽지 않다. 대신 오래 간다. 사람들은 감정을 솔직함이라고 착각한다. 화가 나면 표현해야
속이 시원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통제 실패에 가깝다. 에픽테토스는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누군가의 말이 모욕이 되는 순간은 그것을 모욕으로 해석했을 때다. 대부분은 그 해석을 자동으로 내린다. 그래서 쉽게 흔들린다. 진짜 고수는 여기서 멈춘다.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끼되 그것을 곧바로 사실로 확정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불쾌하구나 라고 인식할 뿐, 저 사람은 나를 무시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이 미묘한 차이가 수준을 가른다. 니체는 강한 인간을 충동을 지배하는 자라고 봤다. 충동은 즉각 반응을 요구한다. 말로 되갚아주고 싶고 표정으로 압박하고 싶다. 그러나 충동에 응답하는 순간 상대가 만든 자극에 끌려다니게 된다. 고수는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다. 대신 방향을 선택한다. 쇼펜하우어 역시 감정의 격렬함은 의지의 과잉에서 나온다고 봤다. 의지가 강하다는 말이 아니다. 욕망과 자존심이 과도하게 부풀어 있다는 뜻이다. 자존심이 클수록 상처도 크다. 그래서 쉽게 분노한다. 반대로 내면이 단단한 사람은 작은 자극에 요동치지 않는다. 겉으로 보면 차분하다. 심지어 소극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이미 계산이 끝났다. 지금 반응하는 것이 이득인지, 침묵하는 것이 유리한지 판단이 끝난 상태다. 고수의 침묵은 무능이 아니다. 전략이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것을 밖으로 흘리지 않을 뿐이다. 만만해 보이는 이유는 여기 있다. 그는 싸움을 즐기지 않는다. 대신 결과를 준비한다. 조용하지만 이미 한 수 앞에 있다. 많은 사람은 가까워지려 애쓴다. 관계에서 밀려날까봐 먼저 다가가고 싫은 말도 웃으며 넘긴다. 그러나 진짜 고수는 모든 관계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다. 에피쿠로스는 불필요한 욕망이 인간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인간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모두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망은 결국 자신을 소모시킨다. 고수는 선택한다. 누구와 가까워질지, 어디까지 허용할지 스스로 정한다. 겉으로 보면 유연하다. 부딪히지 않고 쉽게 화내지 않는다. 그래서 만만해 보인다. 하지만 선은 분명하다. 선을 넘는 순간 조용히 거리를 둔다. 설명을 길게 하지도 않는다. 상대를 설득하려 들지도 않는다.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존을 깎지 않는다. 니체는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는 자는 타인에게도 존중받지 못한다고 보았다. 타인의 무례를 반복적으로 허용하는 태도는 관용이 아니라 자기 경시다. 고수는 예의를 지키되 자기 가치를 할인하지 않는다. 에픽테토스는 타인의 행동은 그 사람의 선택일 뿐 나의 본질을 훼손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고수는 무례를 과도하게 해석하지 않는다. 동시에 반복되는 무례를 참고 있지도 않는다.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구조적으로 정리한다. 대부분은 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한다. 혼자가 될까봐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쇼펜하우어는 성숙한 인간일수록 고독을 견딜 수 있다고 했다. 고독을 견디는 힘이 있어야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가진다. 겉은 부드럽다. 그러나 쉽게 휘둘리지 않는다. 필요 이상으로 매달리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설명하지 않는다. 관계를 붙잡는 대신 자신의 기준을 붙든다. 그래서 만만해 보여도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사람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은 빠르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성과도, 성공도, 관계의 결과도 당장 확인하고 싶어 한다. 조급함은 약점이다. 그것은 내면의 불안을 드러낸다. 진짜 고수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본다. 남들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끝까지 가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니체는 위대한 인간은 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자라고 말했다. 위대함은 폭발이 아니라 축적에서 나온다. 그러나 축적은 지루하다. 눈에 띄지 않고 박수도 없다. 그래서 대부분은 중간에 방향을 바꾼다. 고수는 그 지점을 통과한다. 지루함을 견디고 반복을 감수한다. 남들이 조급해할 때 속도를 늦춘다. 에픽테토스는 통제할 수 없는 결과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다.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것은 과정뿐이다. 그 사실을 이해하면 조급함이 줄어든다. 고수는 결과를 당기려 애쓰지 않는다. 대신 오늘 해야 할 것을 반복한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고통을 견디지 못해 충동적으로 선택한다고 봤다. 기다림의 불편함을 피하려다 더 큰 손실을 만든다. 반면 인내는 단기적 손해를 감수하게 한다. 그 차이가 결국 격차가 된다. 겉으로 보면 느려 보인다. 남들보다 앞서 나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만만해 보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기초가 단단한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속도는 흔들려도 방향은 흔들리지 않는다. 진짜 고수는 타이밍을 억지로 만들지 않는다. 기회를 기다리는 동안 실력을 쌓는다. 기회가 왔을 때 조용히 잡는다. 급하지 않다는 태도. 그게 이미 수준의 차이다. 말이 많은 사람은 대체로 불안하다. 침묵을 견디지 못해 설명을 덧붙이고 자신의 의도를 해명하려 한다. 그러나 진짜 고수는 말을 아낀다. 말은 에너지다. 쓸데없이 많이 쓸수록 가벼워진다. 니체는 강한 자는 자신을 과시하지 않는다고 했다. 과시는 확신이 부족할 때 나온다.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욕구가 클수록 말은 길어진다. 반대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굳이 설득하려 하지 않는다. 필요할 때만 짧게 말한다. 에픽테토스는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을 가진 이유를 생각해 보라고 했다. 많이 듣고 적게 말하라는 뜻이다. 고수는 먼저 듣는다. 상대의 의도, 분위기, 이해관계를 파악한다. 그리고 가장 필요한 한 문장만 꺼낸다. 겉으로 보면 소극적으로 보인다. 의견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래서 만만해 보인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달라진다. 모두가 말로 소모하고 있을 때 그는 핵심만 짚는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방향이 정리된다. 쇼펜하우어는 생각 없는 말이 인간을 가볍게 만든다고 봤다. 말을 줄인다는 것은 생각을 줄인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내부에서 충분히 숙성시킨 뒤 꺼내는 것이다. 고수는 감정이 올라와도 즉시 말로 쏟아내지 않는다. 그 감정이 하루 뒤에도 유효한지 지켜본다. 대부분의 분노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사라진다. 말이 적다는 이유로 약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진짜 힘은 통제된 언어에서 나온다. 조용하지만 무게가 있다. 짧지만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만만해 보여도 결코 가볍게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 사람들은 자존감이 높다고 말하면서도 타인의 반응에 하루 종일 흔들린다. 칭찬 한마디에 들뜨고 무심한 표정 하나에 가라앉는다. 이건 자존감이 아니다.
인정 중독에 가깝다. 진짜 고수는 여기서 다르다. 타인의 평가를 참고는 하지만 거기에 정체성을 맡기지 않는다.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머릿속에서 사는 삶은 비참하다고 했다. 남의 시선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면 그 시선이 바뀌는 순간 존재도 흔들린다. 그래서 고수는 외부 평가를 절대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그것은 변덕스럽고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니체는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인간을 말한다. 강한 인간은 남이 정해준 기준에 맞추기보다 자기 기준을 세운다. 물론 비판도 듣는다. 그러나 비판이 곧 자기 부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의견과 존재를 분리한다. 대부분은 비판을 들으면 존재가 공격받았다고 느낀다. 그래서 방어하거나 과잉 해명한다. 고수는 다르게 해석한다. 이건 정보일 뿐이다라고 생각한다. 에픽테토스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기대를 걸지 말라고 했다. 타인의 칭찬, 인정, 인기, 평판은 모두 통제받기다. 거기에 기대를 걸면 불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겉으로 보면 무덤덤해 보인다. 칭찬에도 과하게 반응하지 않고 비난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감정이 없는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부는 다르다. 스스로를 평가하는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다. 오늘 해야 할 일, 지켜야 할 태도, 포기하지 않을 방향이 분명하다.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가장 오래 인정받는다. 만만해 보여도 이미 자기 안에서 결론이 끝난 사람이다. 상처를 받으면 대부분은 되갚아주고 싶어 한다. 무시당하면 더 크게 성공해 보여주고 싶고, 배신당하면 상대가 후회하길 바란다. 이 감정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거기에 묶여있는 한 자유롭지 못하다. 니체는 원한에 사로잡힌 인간을 약자의 심리라고 봤다. 계속해서 과거를 곱씹고 언젠가 되갚아주겠다고 다짐한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에게 정신을 붙잡힌 상태다. 진짜 고수는 복수의 에너지를 쓰지 않는다. 관심을 거둔다. 상대를 이기는 데 집중하지 않고 자신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에픽테토스는 누군가가 당신을 해치려 해도 그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말했다. 바로 당신의 선택이다. 상대가 무례해도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여전히 내 몫이다. 대부분은 분노를 행동의 동력으로 삼는다. 분노는 강력하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방향을 왜곡시킨다. 쇼펜하우어는 분노 속에서는 이성이 흐려진다고 했다. 판단이 과장되고 선택이 극단으로 치닫는다. 고수는 그 사실을 안다. 그래서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 중요한 결정을 미룬다. 겉으로 보면 무기력해 보일 수 있다. 바로 반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만만해 보인다. 그러나 그는 알고 있다. 가장 큰 복수는 무관심이고 가장 확실한 대응은 성장이라는 것을.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 인생을 쓰지 않는다. 자기 구조를 단단하게 만드는 데 시간을 쓴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 드러난다. 분노에 묶여있던 사람은 제자리이고 감정을 정리한 사람은 멀리 가 있다. 조용히 돌아선 사람. 그가 이미 이기고 있다. 실패하면 대부분은 흔들린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거나 운이 나빴다고 남을 탓한다. 둘 다 쉽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반응한다. 진짜 고수는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부터 다르다. 에픽테토스는 일어난 사건보다 그것에 부여한 의미가 인간을 무너뜨린다고 했다.
실패는 사실 하나의 결과일 뿐이다. 거기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문장을 붙이는 순간 문제가 시작된다. 고수는 그 문장을 붙이지 않는다. 니체는 인간이 고통을 통해 단단해진다고 보았다. 고통 자체가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고 직면할 때 구조가 바뀐다. 고수는 실패를 자존심 문제로 확대하지 않는다. 분석 대상으로 바꾼다. 대부분은 실패를 숨긴다. 이미지에 흠이 생길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변명하거나 과장한다. 고수는 기록한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떤 판단이 틀렸는지, 어떤 준비가 얕았는지 냉정하게 본다. 감정과 사실을 분리한다. 이 과정은 불편하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실력을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신의 약점을 직면하지 못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했다. 자존심이 방어막이 되면 성장도 멈춘다. 고수는 자존심을 방패로 쓰지 않는다. 도구로 쓴다. 겉으로 보면 담담하다. 큰 실패를 겪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감각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수정이 시작됐다. 방향을 점검하고 기준을 다시 세우고 준비를 강화한다. 실패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 정체성을 묻지도 않는다. 만만해 보여도 그는 무너질 때마다 구조를 강화해 온 사람이다. 그래서 같은 실패를 2번 반복하지 않는다. 실패하면 대부분은 흔들린다. 능력이 부족하다고 단정하거나 운이 나빴다고 남을 탓한다. 둘 다 쉽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반응한다. 진짜 고수는 실패를 해석하는 방식부터 다르다. 에픽테토스는 일어난 사건보다 그것에 부여한 의미가 인간을 무너뜨린다고 했다. 실패는 사실 하나의 결과일 뿐이다. 거기에 나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문장을 붙이는 순간 문제가 시작된다. 고수는 그 문장을 붙이지 않는다. 니체는 인간이 고통을 통해 단단해진다고 보았다. 고통 자체가 성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도망치지 않고 직면할 때 구조가 바뀐다. 고수는 실패를 자존심 문제로 확대하지 않는다. 분석 대상으로 바꾼다. 대부분은 실패를 숨긴다. 이미지에 흠이 생길까봐 두려워한다. 그래서 변명하거나 과장한다. 고수는 기록한다.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떤 판단이 틀렸는지, 어떤 준비가 얕았는지 냉정하게 본다. 감정과 사실을 분리한다. 이 과정은 불편하다. 그러나 그 불편함이 실력을 만든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자신의 약점을 직면하지 못해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했다. 자존심이 방어막이 되면 성장도 멈춘다. 고수는 자존심을 방패로 쓰지 않는다. 도구로 쓴다. 겉으로 보면 담담하다. 큰 실패를 겪고도 크게 동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무감각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미 수정이 시작됐다. 방향을 점검하고 기준을 다시 세우고 준비를 강화한다. 실패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기에 정체성을 묻지도 않는다. 만만해 보여도 그는 무너질 때마다 구조를 강화해 온 사람이다. 그래서 같은 실패를 2번 반복하지 않는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사람. 오늘 우리는 그 태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답해 주십시오. 앞으로도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삶의 태도를 계속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어떤 순간에 가장 흔들렸는지도 함께 적어 보셔도 좋겠습니다.